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의 형태를 변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리쉐이프드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변수와 값을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와이드 포맷과 롱 포맷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와이드 포맷은 말 그대로 너비는 넓고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게 데이터를 배열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롱 포맷은 그와 반대로 길이는 길게 상대적으로 너비는 좁게 배열하는 데이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데이터셋이 와이드 포맷으로 배열된 데이터 구조인데요. 세 개의 국가 ABC 세 개의 국가별로 수입액과 수출액이 두 개의 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에는 변수들이 각각의 열로 표현되어 한 행에 관련된 변수와 값들이 차례대로 옆으로 넓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즉 한 분석 대상의 모든 측정 값들이 하나의 행에 나타나는 거죠. A라는 국가의 모든 그 측정 값들이 하나의 행으로 표현이 되고 B라는 국가의 모든 측정 값들이 또 하나의 모든 행으로 표현이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옆으로 변수의 값들에 의해서 정보들이 나란히 배열되는 그러한 형태를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롱 포맷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변수 목록을 나타내는 하나의 열하고 또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열을 갖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두 개의 열로 이제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열에는 변수 목록이 들어가고 또 하나의 열에는 그 변수에 대응되는 값이 저장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형태를 갖게 되죠. 하나의 행에는 그래서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한 측정값만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변수 값들은 여러 행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에서는 열의 개수가 그에 따라 증가를 하게 되죠. 반면에 롱 포맷의 데이터셋에서는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열의 개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변수는 변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 열의 밑으로 누적되어서 저장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열이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많을 때 롱 포맷의 데이터셋은 변수의 개수가 많더라도 항상 두 개의 열로 그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함수에 따라 요구하는 데이터 형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분석에는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또 다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롱 포맷의 데이터셋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수들마다 요구하는 데이터셋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데이터셋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할 필요성은 아주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SPSS와 같은 그런 통계 패키지는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을 주로 사용을 하죠. 반면에 R에서는 이런 롱 포맷의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종종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패키지인 ggplot2 같은 패키지는 롱 포맷의 데이터셋을 선호를 합니다. R에는 이런 와이드 포맷과 롱 포맷 간의 데이터셋의 형태를 변환하는 유용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reshaped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melt 함수와 dcast 함수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melt 함수는 와이드 포맷을 롱 포맷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dcast 함수는 반대로 롱 포맷을 와이드 포맷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쉐이프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됩니다. 리쉐이프드 패키지는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install.package 함수를 이용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가 일단 끝나게 되면은 저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셋은요, 저 리쉐이프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스미스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라는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죠. 두 개의 줄로,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총 5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전형적인 와이드 포맷이죠. 와이드 포맷입니다. 존 스미스라는 하나의 분석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런 변수들로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메리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4개의 열로 이렇게 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의 한 기본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와이드 포맷 데이터셋을 롱 포맷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멜트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멜트라는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 멜트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 인수인데 거기에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되면은 롱 포맷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존 스미스, 메리 스미스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variable이라는 열과 value라는 열에 각각 variable 열에는 변수들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value에는 그 각 변수에 대응되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ble과 value 두 개의 열로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뭔가 지금 출력이 되어 있죠. id 변수로서 subject 열을 사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포맷 데이터에 이 subject 열이 있는데 이거를 롱 포맷 데이터로 변환할 때 식별자 변수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런 빨간 글씨가 나왔는데 왜 저런 말이 나왔냐면요. 이 멜트 함수는 사실 인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만 주어지고 다 인수에 지정된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해서 롱 포맷으로 변환을 했는데요. 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인수들의 중에 하나가 이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 멜트 함수는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중에서 팩터나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식별자 변수로 자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팩터 문자로 들어있는 변수 열이 서브젝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브젝트를 자동으로 식별자 변수로 파악을 해서 그걸 식별자 변수로 사용을 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멜트 함수에는 뭐 여러 가지 인수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멜트 도움말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인수로 이제 데이터 인수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멜트 함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메서드, 서브 함수들을 호출을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주어지게 되면 melt.data.frame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배열이라든가 행렬이라든가 테이블이 주어지게 되면 melt.array를 호출을 하고 리스트 데이터 구조가 주어지면 melt.list가 호출이 됩니다. 지금 스미스 데이터셋은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melt.data.frame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melt.data.frame의 인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는 크게 이제 5가지를 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물론 이 데이터 인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와이드 포맷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인수가 id.parse 인수하고 measure.parse 인수가 있습니다. 이 id.parse 인수가 그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는 인수예요. 그래서 id.parse 인수에다가 우리가 식별자 변수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measure.parse 인수는 그 식별자 변수를 제외한 측정 변수들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트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식별자 변수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 id.parse 인수에다가 이렇게 subject 이렇게 식별자 변수를 명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식별자 변수가 subject로 명식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long 포맷으로 변환할 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제 빨간 글씨가 안 보이죠? 이 빨간 글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id.parse 인수에다가 식별자 변수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멜트 함수는 요 id.parse 인수에다가 식별자 변수를 지정을 하면요. 나머지 변수들을 그냥 측정 변수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변수 리스트 밑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measure.parse 인수에다가 측정 변수의 리스트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지정이 되면은 이 measure.parse 인수에 지정된 변수 이외의 나머지 변수는 다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id.parse 인수와 measure.parse 인수는 두 개 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변수들이 식별자 또는 측정 변수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id.parse 인수 대신에요. measure.var 한번 써볼까요? measure.parse 인수에다가 측정 변수로 지금 time부터 height까지 아까 데이터셋에서 와이드 포맷 데이터셋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time부터 height까지를 식별자 측정 변수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인수로 주게 되면은 5까지죠. time부터 height까지 5개의 열을 measure.parse에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 5개의 열이 측정 변수로 사용이 되고 남는 서브젝트 열은 자동으로 식별자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도 아까랑 똑같은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오죠. 서브젝트 변수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되고 나머지 변수들이 이 측정 변수 항목으로 사용돼서 그 측정 변수의 리스트를 담고 있는 변수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 인덱스로 측정 변수를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이름을 그냥 일일이 다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time, 또 age, 측정 변수로 사용할 변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쓰는 거죠. weight 혹은 height 이렇게 써도 아까랑 똑같은 이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time, age, weight, height가 측정 변수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변수가 여기서는 서브젝트 변수죠. 나머지 변수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돼서 아까랑 똑같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측정 변수와 식별자 변수를 명시적으로 다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측정 변수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식별자 변수를 이렇게 같이 지정을 해도 뭐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id.parse 인수하고 measure.parse 인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혼선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롱 포맷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d.parse 인수하고 measure.parse 인수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variable.name이라는 인수하고 value.name이라는 인수예요. variable.name 인수에는 우리가 측정 변수의 변수 이름들을 저장할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변수 목록을 저장할 이름. 여기 time, age, weight, height 같은 이런 변수 목록이 들어갈 열 이름을 이 variable.name에다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대응되는 값들은 value.name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melt 함수를 이용할 때 데이터만 지정할 때는 아무것도 지정을 한 게 없죠. 그럴 때 그 melt 함수는 기본적으로 variable.name으로 variable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name의 이름으로 value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variable이라는 이름과 value라는 이름이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변수 목록들은 variable 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에 대응되는 값들은 value 열에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고 싶다. 저 이름 말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저기다 이제 적어주면 돼요. variable.name에다가는 안 쓰면은 variable의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var라고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다음 value.name에도 안 쓰면 value라는 이름을 자동으로 쓰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이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롱포맷 데이터셋으로 변환할 때 바뀌어 있죠. 이 변수 목록이 들어간 열 이름이 var로 돼 있고
그에 대응되는 값이 들어가는 변수 이름이 valu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를 제가 smith.long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smith랑 long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long 포맷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저렇게 만들어진 long 포맷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제가 와이드 포맷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ith.long을 보시면은 smith.long에는 아까 생성한 이런 long 포맷 데이터가 있겠죠. 저런 long 포맷 데이터를 와이드 포맷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바꾸는 함수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dca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dca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long 포맷 데이터셋을 와이드 포맷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cast 함수에다가 인수를 여러 개를 지정하는데요. 한번 도움말을 볼까요? dcast 함수. dcast에서의 도움말을 보면은 어떤 인수를 쓸 수 있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로 이제 데이터. 이건 물론 이제 long 포맷의 데이터셋이죠. long 포맷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뮬러라는 인수가 나와요. 포뮬러. 이 dcast 함수는 long 포맷을 와이드 포맷으로 바꿀 때 이 포뮬러라는 방식으로 그 바꾸는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정하냐면 포뮬러는 이제 틸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틸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측정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고요. 오른쪽에 측정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연결해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첫 번째 인수 데이터 인수의 long 포맷의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요. 지금 smith.long으로 long 포맷 데이터를 생성을 했죠. 그 다음에 포뮬러 인수에다가 틸다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고 오른쪽에 측정 변수를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식별자 변수가 여기는 서브젝트였죠. 서브젝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 변수가 담겨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죠? 예, 이 var라는 변수에 담겨 있죠. 그래서 var라는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측정 변수가 담겨 있는 열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long 포맷 데이터가 와이드 포맷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형태로 다시 환원이 됐죠. 서브젝트 변수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요 var 밑에 있던 변수 목록들이 행의 방향으로 하나씩 열을 차지하면서 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l에 있던 값들은 그 밑에 열의 그 값으로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dcast 함수를 이용해서 long 포맷 데이터셋을 와이드 포맷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빨간 글씨가 뭐가 나왔죠? 그 val을 value 칼럼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e.var라는 그러한 인수를 오버라이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을 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뮬러 인수에 보면은 왼쪽에 식별자 변수를 지정하고 식별자 변수가 있는 열을 지정하고 오른쪽에 그 변수 목록이 있는 측정 변수가 있는 그 열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은 지정하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은 요 dcast 함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그 마지막 열을 값이 들어가 있는 열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열을 값이 들어가 있는 열로 간주를 하고 또는 값이 들어가는 열이 원래 그 디폴트 값으로 이게 value란 열 이름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 value란 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value란 열 밑에 있는 것을 값이 있는 그 열로 간주를 합니다. 만약에 value란 열 이름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마지막에 있는 열을 간주를 해요. 그 값이 들어가 있는 열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별달리 제가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을 지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은 이 마지막 열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좀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인수로 value.var라는 인수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dcast 함수에 보시면은
value.var라는 인수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value.var라는 인수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저렇게 그 dcast 함수에 맡겨두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lue.var라는 인수에다가 현재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이름을 지정을 하면 되죠. 지금 val이라는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이 롱 포맷을 와이드 포맷으로 변환을 이렇게 해주지만은 이제 이런 빨간 메시지가 더 이상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명시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열을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dcast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롱 포맷의 데이터셋을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멜트 함수하고 dcast 함수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데이터셋만 지정을 해도 자기가 디폴트 값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롱 포맷과 와이드 포맷 간의 데이터 변환을 정확히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인수들을 빠짐없이 잘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멜트 함수에는 id.vars 인수, measure.vars 인수, variable.name 인수, value.name 인수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잘 지정을 하고요. dcast 함수에서는 포뮬러 인수와 함께 value.var 인수도 정확히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데이터 길이가 긴 거를 가지고 한번 예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는 미국의 뉴욕주의 대기 상태 정보를 5개월간 기록해서 측정해서 저장한 그러한 데이터셋입니다. 자,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은 뭐 전형적인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죠. 와이드 포맷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행에 그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의 행은 특정 월의 특정 일에 4개의 대기 관련 측정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퀄리티 데이터셋을 롱 포맷의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aq.long이라는 데다가 롱 포맷 데이터셋의 변환 결과를 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에어 퀄리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환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측정자 변수로 사용할 변수가 지금 month하고 day가 있죠. month하고 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자 변수로 사용할 변수를 month하고 day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서 롱 포맷 데이터셋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id.vars 인수에다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할 12개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month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럼 month하고 day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되면요. 나머지 변수들은 다 측정 변수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변수들은 측정 변수로 사용이 될 거고 그 측정 변수 목록으로 사용될 열 이름은 디폴트 값으로 이제 variable이 사용이 될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variable name에다가 내가 별도로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한 variable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값들은 내가 별도로 value.name에다가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한 value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시면은 month하고 day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변수들은 측정 변수로서 사용이 되면서 variable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은 value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거 볼까요? 앞에 헤드로 보니까 뒤에 변수 목록이 안 보이는데요. 끝에 6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템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전부터 템프까지 이 4개의 변수가 variable 열 밑으로 차례대로 쭉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대응되는 값들은 value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롱 포맷의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와이드 포맷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우리 dcast 함수 사용하면 되죠. dcast 함수를 이용해서 와이드 포맷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dcast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로
와이드 포맷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뮬러 방식으로 그 와이드 포맷으로 갈 경우에 그 식별자 변수로 사용할 변수와 측정 변수, 그 각 열을 차지할 식별 변수, 측정 변수로 사용할 변수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month하고 day가 식별자 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은 우리가 그 측정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열 이름이 variable이죠. 그래서 variable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value.var 인수에다가 우리가 그 대응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열 이름을 지정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value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long 포맷의 데이터셋은 다시 wide 포맷의 데이터셋으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환된 aq.wide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변환이 됐죠. month하고 day가 식별자 변수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variable 밑에 있던 그 변수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쪽 열로 하나씩 차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와이드 포맷과 롱 포맷을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롱 포맷을 와이드 포맷으로 변환할 때, 이렇게 롱 포맷의 데이터를 와이드 포맷으로 변환할 때 만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 와이드 포맷 데이터셋은 하나의 행에 그 분석 대상의 모든 값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의 행에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아까 dcast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때 aq.long 데이터셋을 변환을 할 때 그 식별자 변수로 month 이렇게 하나만 줍니다. 나머지 변수들을 측정 변수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출력 결과가 나와요. 5개의 행만이 생성이 되고, 5개의 행만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31, 31, 3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위에 이제 aggregation function missing 이런 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length가 사용됐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식별자 변수로 month 하나만 줬기 때문에 이 long 포맷에 길게 쭉 배열되어 있는 long 포맷의 데이터셋을 wide로 바꿀 때 month 하나만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수용을 하도록 지금 그 와이드 포맷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month 하나에 딸려 있는 값들이 월별로 30개 또는 31개씩이 있겠죠. 그래서 month가 5일 경우에 이걸 식별자 변수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오존, 솔라.r, 윈드, 템프 각각의 셀에는 그 달의 개수만큼의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존 값 31개, 솔라.r 값 31개, 그 다음에 윈드.r 값 31개, 템프.값 31개. 그러니까 31개의 온도 데이터가 들어가고 31개의 오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3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ggregation function missing이라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모아진 오존 데이터 31개를 가지고 너 뭐 할 건지 그거를 지정하지 않았다, missing했다라고 지금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러를 내보내기는 싫으니까 그 31개의 값을 가지고 length 함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나온 이유는 오존 데이터가 31개가 있는데 거기에 length를 적용해서 오존 데이터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출력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월의 일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모여진 3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뭘 할지를 지정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하는 인수가 aggregation fun.aggregate라는 함수예요. fun.aggregate라는 함수. fun.aggregate라는 인수입니다. 한번 dcast 그 도움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font.aggregate라고 있죠. 이 font.aggregate 인수가 그 모아진 31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ont.aggregate에다가 min 이렇게 지정하고 na.rm na가 있으면은 제거한 다음에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저 와이드 포맷 데이터를 롱 포맷으로 변환할 때 셀에 들어가는 그 값이 복수개가 있을 경우 그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이 함수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그 31개 오존 데이터, 31개의 템프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 포맷으로 변환을 할 때 월별로 측정 변수 값들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뿐이 아니라 저 font.aggregate 함수에 지정되는 함수에 따라서 그렇게 모여진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셋의 형태가 롱 포맷 또는 와이드 포맷일 때 그 다른 형태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reshape2 패키지의 melt 함수와 그다음 dcast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